네, 재테크 숟가락 김나영입니다. 우리 아이 용돈 몇 살 때부터 주기 시작해야 할까요? 네, 자녀가 덧셈 뺄셈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때 정도, 보통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뭐 1,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돈을 내고 내 용돈에서 1,000원이 나갔다 라고 했을 때 얼마가 남았지 계산은 머릿속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건이랑 돈이랑 교환하는 가치가 얼마고 또 그게 용돈에서 빠져나갔을 때 얼마가 남았지 라는 계산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때 용돈을 주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용돈은 얼마씩 주는 게 좋을까요? 2023년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6에서 8세는 21,030원, 9에서 11세는 28,110원, 12에서 17세는 68,610원 정도가 평균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주변에서도 보면 초등 저학년 정도는 일주일에 4, 5천 원 정도, 고학년까지는 일주일에 6, 7천 원, 중학생부터는 일주일에 10,000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적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각 가정의 경제 사정이 다 다르고 거주 지역, 아이의 생활 환경, 아이가 학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러니까 조건이 다 달라가지고요. 적정 금액이 딱 얼마다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일주일에 5,000원을 주어도 어떤 집에서는 많게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애는 또 아니다, 되게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위 조사에서 안내해드린 기준을 참고해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의논을 해서 용돈 액수를 정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간식비 정도로 좀 시작을 해보시고요. 차츰, 차비, 통신비, 자기가 써야 되는 모든 비용을 다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정말 자기가 예산을 짜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성인이 되면 월급을 받아서 그 안에서 저축도 하고 뭐 자신의 생활비를 다 써야 되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연습을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예산관리 연습이 안 되면요. 많이 벌어도 다 써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처음에는 간식비부터 시작하지만 차츰차츰 그 영역을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모님은 학원비도 너가 내봐라 라고 해가지고 그 범위를 진짜 많이 그래서 용돈 자체는 많지만 사실은 그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고정지출비까지 모든 것을 다 아이가 내게끔 하는데 그렇게 해보는 게 정말 연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랑 뭘 정하셔야 되냐면요. 받는 금액하고 받는 주기 날짜, 용돈을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그 범위 이런 거를 약속을 해서 용돈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계약서라고 하면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약속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 아이 이름을 이제 서명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제가 샘플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아이랑 약속을 정해보세요. 용돈 체크카드로 줘도 될까요? 용돈 교육을 하려면 현금으로 줘야 한다고 하는데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 정말 현금보다는 카드를 많이 쓴다고 카드를 발급해줘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저는 카드 사용도 괜찮다. 현금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세요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용돈을 처음 주기 시작할 때부터 카드를 딱 주면 아이가 돈이 나간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쓸 때 돈이 나간다는 개념을 아는 거는 중요해서 뭐 교통비를 낼 때도 슈퍼에서 뭐를 살 때도 돈이 나간다는 개념은 알고 나서 이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2달 정도는 현금을 쓰고 그리고 나서 카드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물건하고 돈하고 바꾸는 그 개념은 알아야 돼요. 돈 없으면 카드 쓰면 되잖아. 그래서 정말 그냥 카드로 쓰면은 그냥 그 카드에서 이렇게 다 해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방지하고자 현금하고 물건하고 바꾸는 개념은 알고 카드가 계좌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는 건지에 대한 개념은 알고 나서 카드를 사용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카드 아이들용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띄워드리는데요.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현금으로 용돈을 주다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동전이거든요. 아이들이 동전을 막 버려요. 요즘 아이들이 그냥 이거를 여기저기 굴러다니게 하고 그래서 그러는 경우에는 동전을 좀 따로 모으게
현금으로 주실 때는 동전 지갑을 따로 마련해서 그걸 모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아이들용 체크카드에는 그 앱을 깔면요. 대부분 용돈 기입장이랑 같이 사용도 가능하거든요. 그 앱에서 다 어디에 썼는지 분류도 해주고 통계도 내줘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되게 많이 썼구나 이런 거를 알 수도 있고 정리도 되니까 확인하고 점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앱을 사용해서 용돈 관리도 하고 함께 정리도 해보고 할 수 있어서 카드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다른 친구는 자기보다 용돈을 많이 받는다며 용돈을 올려달라는 아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지 다른 친구가 나보다 용돈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올려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러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올려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 때문에 올려주는 거는 안 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너무 정말 적게 받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학원 다니면서 아이들이 가끔씩 편의점 가서 간식 하나씩 사 먹는 게 정말 문화거든요. 용돈이 너무 부족해서 갈 수 없어서 자신이 소외감을 느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왜 용돈이 부족한지를 살펴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쓰고 싶은데 부족하니 물어보시고 간식비에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라고 한다면 또 집에서 건강한 간식을 좀 잘 챙겨두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게임과 게임 아이템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라고 하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조금 제한을 하는 것도 협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고, 친구한테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경우에는 각자 용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지도하시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혹시 이게 친구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너무 많이 쓰는 경우에 강요된 걸 수 있거든요. 이게 학교 폭력의 일종일 수도 있어서 이런 것도 유심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게임하는데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혹시 게임이라고 하는데 생각하고 있고 아이도 네, 이게 간혹가다 도박인 경우도 있거든요. 사이버 도박. 청소년 38%가 경험이 있다라고 해요.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협상을 해주시고 추가로 용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용돈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추가로 용돈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홈 알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용돈 메뉴판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용돈을 주고 있는데 모든 심부름의 대가를 전부 돈으로 환산하는 아이가 된 것 같아 고민입니다.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가끔 용돈 자체를 집안일 해가지고 벌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반대고요. 우선 기본 용돈을 그냥 주셔야 합니다. 용돈 안에서 계획적으로 저축하고 소비하고 연습하는 것도 교육이니까요. 아이가 용돈이 더 필요해서 벌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해놓은 홈 알바, 용돈 메뉴판 등을 통해서 용돈을 벌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은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자기 방 치우는 일 같은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내 방 치웠으니까 돈을 더 준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추가 용돈은 기본급이 있는 상태에서 더 주는 거니까요. 쉬운 일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면 안 됩니다. 설거지 한번 딱 했으니까 1,000원, 빨래 널었으니까 3,000원 이러면 진짜 엄마가 하는 일 한 번 도우면 돈 달라고 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는 거에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꾸준히 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있다면 일주일간 매일 15분씩 산책을 시키면 3,000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설거지도 한 번 했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일주일에 저녁 식사 설거지를 계속했을 때 주급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게 더 좋겠죠. 그러면 바로바로 이거 했으니까 얼마죠? 라고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녀랑 용돈에 대한 약속을 할 때요. 용돈 금액과 용돈 주는 주기 그리고 용돈은 어디까지 쓰게 할 것인지의 그 범위를 정하는데 용돈 주기는 처음에 어렸을 때 시작할 때는 짧게 정하는 게 좋아요. 일주일씩 하다가 그게 훈련이 잘 되면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넓혀가는 게 좋고 범위도 마찬가지로 간식비부터 이게 훈련이 잘 되면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용돈 범위를 넓혀서 많은 돈을 주면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들 수 있고
정말 엉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훈련을 좁은 범위부터 차츰차츰 넓혀 나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이가 온라인 쇼핑을 즐기느라 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지적하니 자기 용돈으로 자기가 쓰는 것이고 절대 용돈을 넘는 금액을 쓰거나 하진 않으니 참견말라 합니다. 돈 관리법을 알려줘야 할 텐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쇼핑 습관이 잘못 들어서 자잘한 물건들이 자꾸 집에 쌓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 해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했다가 집에 왔는데 별로 필요 없어서 쌓이게 되는 물건들 저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샀다가 후회해요. 그런데 이런 자녀를 보고 너 쓰지도 않을 거 왜 샀냐고 비난으로 시작을 하면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안하는 몇 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품절 임박 막 이런 게 뜨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고 싶어지는데 이게 품절 임박 뜨는 게 품절 되었다가도 또 더 좋은 조건으로 또 나오더라. 그런 사례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녀와 함께 얘기해 보시는 거,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하룻밤을 좀 지내고서 다시 생각해 보고 괜찮으면 결제하자라는 방법. 또 자꾸 지르게 되는 분야가 있어요. 계획을 짜고 나서도 나 여기 이건 이제 더 이상 사지 말아야지. 이제 구주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사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도 자꾸 이제 사게 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야를 찾아서 나 이거는 이번 달에는 5만 원까지만 쓰겠어 라고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야의 한도액을 정해놓고 알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되면 결제가 안 되도록 알람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이런 거를 자녀와 함께 그런 약속 이런 거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OTT에 보면요. 쇼핑을 자극하는 기업들의 방법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상품을 사게 만드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면 그에 저항하는 방법도 그 힘을 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 그런 다큐멘터리도 보시고 그에 대한 대화도 나눠보시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함께 그러지 말자. 좀 나쁜 소비 습관을 고치는 방법 이런 거를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안 쓰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중고로 함께 팔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문했는데 예상외로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서 새 거로 있는 거, 사이즈가 안 맞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중고 마켓으로 나가서 이제 파는 거 그런 것도 함께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찮다며 용돈기 입장을 안 쓰는 아이, 어떻게 하면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요? 용돈 기입장 쓰는 거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용돈 기입장을 써야지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지갑에 들어와 있던 돈이 어느새 사라져 있고 그러니까 3일 전에 받은 용돈 어느새 없어졌고 이런 경험 누구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디에 쓴 거지? 라는 거 찾으려면 용돈 기입장을 써야 합니다. 이게 계속 꾸준히 써야지 라고 마음먹으면 진짜 잘 안 돼요. 작심삼일을 10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만 딱 써보자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수기로 쓰는 게 힘들면 요즘에는 용돈 관리 앱이 되게 잘 돼 있어요. 핸드폰에 그 앱 스토어 가서 용돈 관리 뭐 쳐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 가계부 이렇게 치면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은 용돈 관리 치면은 앱이 정말 많은데요. 그 앱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어요. 카드를 사용하면 그 앱하고 연동을 시켜 놓으면 어떤 분야에서 사용한 건지 통계도 내주고 그래서 자녀가 체크카드를 쓴다면 그 체크카드 앱이랑도 연동해서 자동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통제가 잘 안 되는 분야가 있고 거긴 여기까지만 쓰자라고 해서 알람을 설정해 둘 수도 있고요. 정해 놓는 거 이런 거 추천합니다. 네, 재테크 숟가락 김나영이었습니다.